네, 자,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1년 넘었죠? 네. 그동안 살짝 좀 영상 올리시는 것을 네. 예, 조금 소홀히 좀 했어요. 소홀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구독자분들이 왜 안 올리느냐. 알고 그래요? 싶다. 네. 그래요? 연락이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네. 자,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죠. 마이클 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사실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인덱스 어뉴이티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으시죠. 그 이유가 이제 네. 이자율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올라간 거를 우리가 그냥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해석을 볼 수 있어요. 이자율이 낮을 때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괴리감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 이렇대더라 그러니까 네. 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 막. 네, 그리고 예. 부동산 시장도 이자율이 낮아서 맞아요. 집 사기 편해져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부동산 투자도 하지 못하시고 주식 투자는 더더군다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있으면서 되게 괴리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맞아요. 그런, 나는 뭐지? 불평을 많이 이제 전해 들었죠. 음. 그게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지금은 이자율이 높아져서 네네. 부동산 시장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물론 이제 뭐 부동산의 매물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이자율이 조금만 조정이 있으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이자율 때문에 주춤한 상태고 주식 시장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수익을 창출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소갈이 하시고 네. 예, 지금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동안 그쪽에 투자를 못 하시던 분들은 그렇죠. 수익률이 5% 6%대를 그냥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해서 적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켓은 지금 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죠. 없고. 저쪽은 횡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많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는 안전하게 5% 6%대를 취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죠? 근데 이런 장세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높은 이자율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들 그렇게 좀 분석들을 하고 네. 계시군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과거에 소외받던 투자자분들은 그러게요. 좀 괴리감 편안하게, 느꼈던 우리 투자자들. 네, 편안하게 5%대나 6%대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좀 의미부여를 굳이 좀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우리가 인덱스 어뉴이티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죠, 뭐.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품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많이들 좀 뭐 질문을 해 오실 거예요, 그쵸? 마이클 김 전문 에이전트.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너무 내용이 많고. 방대한가요? 네, 네네. 너무 방대하고 오늘은 인덱스 크레디팅 스트래티지라 그래서 네. 영어로는 좀 거창하죠. 네, 크레디팅 바로 스트래티지. 와닿지 스트래티지. 네네. 네. 근데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높다. 그냥 막연하게 높은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내가 받을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어뉴이티에 넣으면 대체 이자를 어떤 식으로 뭘 기준으로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투자하는 게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지 여기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확정된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이런 종류의 상품이고 이자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네라는 동의를 얻으실 수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이거를 이제 투자의 한 옵션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인덱스 어뉴이티 간략하게 간략하게, 좀 그림도 좀 네. 보여주시면서 여기 그림 제가 예. 프린트해드린 거 보시면은 네.
거기에 마켓 링크드 인터레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켓이 올라갈 때는 인덱스 어니티를 이제 FIA라 그러는데 오. Fixed Index Annuity의 약자를 그렇게 써요. 네네네. 그래서 인덱스 어니티도 올라간다. 같이 올라간다. 네, 마켓이 네네. 올라가면. 마켓이 올라가면. 여기서 마켓이라고 하면은 주가 지수를 얘기하겠죠.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네, 주식시장의 말하겠죠. 움직임. 네네. 그 다음에 마켓이 떨어지면 떨어져요. 네. 요게 떨어지면은 걱정이거든요. 떨어지면 얘는 안 떨어진다. 그대로 간다. 그렇죠. 그대로 간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안 떨어진다. 요게 이제 인덱스 요게 어니티인데 가장 매력이고 장점 아닐까요? 그렇긴 하죠. 투자 리스크가 없이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적극 고려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원금을 보장하고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마켓에 따라서 올라간다. 마켓이 떨어지면은 그대로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래서 어느 이제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지. 시장을 이제 좀 보면 네. S&P 500을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본 예. 차트를 요게 이제 과거 66년 동안 오. 자료예요. 네네. 66년의 자료를 보시면 66년 동안 47번은 올라갔고 와우. 19번은 떨어졌었다. 떨어졌고. 그래서 요런 통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건 실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S&P가 시작한 시점이 1957년인데 네. 그때 이후로 이런 통계가 있죠. 그러면은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0% 이상은 상승을 한다. 상승했고. 맨날 올라가진 않지만 맨날 올라가진 한 않지만. 10년 따지면 7번 정도는 올라가더라. 올라갔다. 근데 한 그리고 3번 정도는 떨어지더라. 떨어지더라. 근데 나는 7번 올라갈 때는 이자를 받고 그렇죠. 3번 떨어질 때는 나는 손해 없이 그냥 블락하고 내 거를 프로텍트 한다. 요런 상품이 인덱스 어니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자가 확정돼 있진 않았어. 그쵸? 뭐 매년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어도 어쨌든 이 투자 방식을 모든 분들이 조금은 되게 원하시고 바라는 바로 가고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죠. 네네. 결과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미래의 수익률은 이 과거 데이터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과거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자. 안전하게 원금 보장하면서. 네네. 그죠? 여기 7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만약에 7번이 아니고 평균 한 5번밖에 안 올라가더라. 5번밖에. 네. 그럼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반 무슨- 올라가고 예. 반 떨어지면. 예, 그죠? 왜 하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요거는 네. 7번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 왜 우상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시장은 네, 항상 네, 우상향이다. 우상향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오른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의 풍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구나. 또 이렇게도 볼 수 예. 있을까요? 그래서 인덱스 어니티가 이렇게 효율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네. 과거에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낮을 때는 네.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괴리감을 느껴서 수익을 어디서 낼 데가 없었거든요. 네. 은행에 놔두면 1% 맞아. 이랬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자율이 좋아지면서 상품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거기까지는 아니다고 할지라도 네.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상품들을 많이 제작을 하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엔 괜찮은데 그래도 좀 테크니컬한 디테일 부분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 자, 하는 뭐 거죠. 디테일 하면은 우리 또 블루 앵커요 전문 에이전트죠. 마이클 김님이 따라갈 사람은 없죠. 예, 디테일하시니까요. 네, 디테일하고 아주 꼼꼼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덱스 어뉴이티의 이자 계산 방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있는 건지. 또 이자 어떻게-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요.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혹은 뭐 길게 텀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정도죠? 5년을 두는 5년? 상품도 있고 7년을 두는 상품도 있고 그래요. 오. 그거는 이제 길게- 뭐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길게 두는 거 말고 이제 보통 1년을 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이고 네.
최근에는 2년짜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2년도 있고. 그래서 1년이나 2년의 텀을 두고 네. 내가 선택한 인덱스가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냐를 계산을 해요. 아. 그 계산을 하는 방식을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렇죠. 변한 거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적용법을 적용해서 이자를 계좌에다 제공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덱스 어뉴이티 선택하실 때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원금 보장하고 이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올라가면 뭐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디테일도 상품 선택할 때 네.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각 회사별로 상품들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이 되니까 네. 어느 회사의 인덱스 상품이 더 좋은지를 알려면 그렇죠. 이 디테일을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선택하기 좋죠. 요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그 이자 계산 방식, 요거에 대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단어가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네. 그렇죠. 포인트 투 포인트. 음흠.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 1년 후 여기까지. 지점까지 혹은 그걸 이제 원이얼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투자 시작 1년 후, 시작과 예, 후. 1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2년 2년이면 1년 후에 바뀐 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죠. 2년 후에 얼마나 바뀌었냐를 보는 거예요. 오호. 그 그럼 중간에 바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네. 그럼 5년 5년이면 5년 중간에 바뀌는 건 의미 없고 5년 후에 얼마나 바뀌었냐를 얼마나 보는 바뀌느냐. 거죠. 야, 요것도 포인트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요게 개념을 이제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요게 리스크는 없지만 약간 리스크라고 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 지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느냐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설명이 되잖아요. 네. 어떤 인덱스를 쓸 거냐, 기준점을 뭘로 잡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S&P 500이냐, 그렇죠. 다우지수, 이렇게 네. 이제 그걸 또 네, 많아요. 저는 거기밖에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쓰는 게 S&P 500이나 네네. 나스닥 지수나 나스닥도 알죠. 러셀 2000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우지수도 네네네. 있고. 그건 미국에서 만든 지수고 오. 중국에서 만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네, 네네. 근데 이제 코스닥을 쓰는 상품은 못 받고 중국의 항생 지수를 쓰는 상품들도 있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MSCI라고 전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려고 만들어 놓은 지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이자 계산에 쓰는 거를 어떤 걸 기준으로 쓰냐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 계산을 받을 때 네.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수를 쓸 거냐. 그렇죠. 어떤 거를 기준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를 계산할 거냐.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거는 S&P 500이 가장 선호가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지수니까. 근데 요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초창기 시작할 때는 S&P 500이나 다우지수나 이런 걸로 시작했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여러 다른 종류의 것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진화되고 있군요. 엄청 진화됐죠. 그래서 그게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가속화돼서 지금은 네.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이거를 차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뮤추얼 펀드 아시죠? 예. 뮤추얼 펀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투자 회사들이. 뮤추얼 펀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 핌코라고 하는 회사나 오호. 아니면은 몰겐 스탠리 들어보셨죠? 요거는 블랙락도 들어보셨고. 그렇죠. 피델리티 들어보셨죠? 요런 회사들이 인덱스를 만들어서 보험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비즈니스를 해요. 그 보험사에서 그 인덱스를 차용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차용해서 쓴다는 의미는 그 인덱스가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이자를 받는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이자 계산에도 사용되는 그렇죠. 거죠. 내가 그러한 종류의 인덱스를 내가 이자 계산에서 쓸 수 있게 보험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그 특징들이 이걸 있는데 다 알아야 돼요?
다 알면은 좋은데 네네. 뭐 다 안다고 미래 투자 성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큰 특징들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